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아까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예고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주 전에 테슬라 주식 7월 22일 전에 매수해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테슬라를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던 Q2 어닝의 결과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요. 테슬라는 지금 S&P 500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S&P 500에 들어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리슨 쿼터죠. 지난 4분기 동안 어닝 그 합이 흑자를 기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최근의 분기에 실적이 플러스 어닝을 보여야 되는,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직도 그 마켓 캡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S&P 500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S&P 5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가는 ETF와 펀드의 총 수가 다 해서 47개나 됩니다. 이 의미를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S&P 500의 전체 마켓 캡이 23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영상 우리가 찍을 때는 $1200밖에 안 했었죠, 테슬라가. 하지만 지금은 150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따라서 마켓 캡도 지금 278빌리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뜻은 마켓 캡을 23조로 나누면요. 테슬라가 S&P 500 마켓 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0.97 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이제는 마켓 캡이 어느덧 성장을 해서 전체 마켓 캡의 1.2%를 테슬라가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스파이 같은 ETF가 있잖아요. 이런 S&P 500을 따라가는,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스파이의 가격이 $321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파이 한 주를 살 때마다 $321의 1.2%는 테슬라 주식을 사는데 소모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S&P 500의 지수를 따라가는 스파이 같은 경우는 넷 어셋이 274빌리언이나 돼요. 그러면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는 순간 스파이라는 ETF는요. 이 274빌리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테슬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3.29빌리언을 새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를 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양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스파이 종목 하나만 봤을 때고요. 스파이처럼 행동해야 되는 다른 뮤추얼 펀드와 ETF가 무려 47개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은 단 하나겠죠. 테슬라의 어닝, Q2의 어닝이 과연 포지티브를 달성할 수 있을까? 포지티브를 달성하면 S&P 500에도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가능한가? Q2의 어닝이 포지티브인가 네거티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논리적 분석을 통한 테슬라 2분기 어닝을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기사를 찾아냈거든요. 충분히 납득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테슬라 2분기 어닝 마켓 예상치를 다 같이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포지티브 프리뷰 심층 분석, 세 번째로 테슬라 어닝이 발표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예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슬라 2분기 어닝을
마켓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예상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웹사이트는요, 마켓와치입니다. 마켓와치는요, 지금 23명의 어널리스트한테 의견을 물어봤고요. 민 에스티메이트는 중간치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14센트, 부정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많이 나온 부분이 1달러 79센트, 그리고 안 좋게 보는 어널리스트는 지금 2달러 넘게 마이너스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켓빗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요, 4명의 어널리스트가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수치는 3달러가 넘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요. 그 다음에 좋게 보는 어널리스트는 플러스 8센트 정도 날 것이다. 그래서 평균 값을 내보니까 마이너스 1달러 19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잭스.com이고요. 잭스.com은 평균치만 나오죠. 지금 0.64니까 64센트 정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평균치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16명의 어널리스트의 의견을 취합을 했고요. 에버리지 에스티메이트가 71센트 마이너스, 그리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2달러 넘는 마이너스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좋게 보는 어널리스트가 1달러 넘는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어닝즈 위스퍼라고 해서 어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망을 내놓는 것은 브레이크 이븐에서 약간 떨어지네요. 0.23이니까 23센트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닝 발표일이 21일이 아니고 22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니까요. 이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킹 알파입니다.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0.28이니까 28센트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끝날 것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정리를 해보면 모든 웹사이트에서 어널리스트의 전망은 Q2에 지금 어닝이 마이너스 날 것으로 대부분 다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망이 어둡죠.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3달 동안 이 어널리스트들이 어닝의 에스티메이트 기대치를 계속 올려갔는가 아니면 계속 낮춰갔는가를 살펴보면요, 72.7%의 어널리스트들이 16명이나 되는 어널리스트들이 그들의 예상치를 계속해서 올려온 거예요. 자기 예상치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낮다. 그래서 계속 올려왔다. 그래서 추세는 지금 테슬라의 어닝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지난 3분기죠. Q3 19년, 그 다음에 Q4 19년, 그리고 올 초 Q1 이 세 분기의 결과를 보면요, 마켓에서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액추얼 넘버를 보시면 어닝이 마켓의 에스티메이트를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요, S&P 50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4분기를 합쳤을 때 흑자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2분기는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였지만 그 다음에 3분기 동안 플러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4개의 분기를 합치면 결론적으로 합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가장 마지막 분기, 지금 2020년 2분기에 플러스를 기록한다면 테슬라는 S&P 500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2020년 Q2에 마이너스가 나서 이게 무산되고 나면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Q3에 여기 보시면 지금 예상치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잖아요. Q3에 마이너스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분기가 연장되는 거다. 이번에 못 들어가면 S&P에 합류되는 것이 한 분기, 3달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포지티브 프리뷰, 심층 분석,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사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기사거든요. 날짜 보시면은 미국 시간으로 7월 19일 저녁이니까 오늘 새벽이죠, 한국 날짜로. 근데 이 기사가 굉장히 정밀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지금 해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비슷한 내용의 기사 하나 더 찾았습니다. 7월 5일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두 기사를 비교하고 짜집기를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설명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두 전문가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닝을 Q1이랑 비교하자는 거예요. Q1에 보면은 지금 Q1은 플러스를 냈잖아요, 어닝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레비뉴라든지 넷 인컴을 Q1보다 높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에 Q2에 플러스 어닝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는 겁니다.
59조 8,500만이 지금 Q1의 액추얼 리절트, 매출의 실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분석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Q2에 우리가 이 레비뉴, Q1의 레비뉴보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5985가 Q1의 최종 레비뉴 결과였죠. 그럼 Q2에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증명을 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넷 인컴은 알아서 지금 Q1에 플러스였으니까 Q2 역시도 플러스로 우리가 끝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요, 레귤러터리 크레딧이에요. 이 부분을 왜 먼저 살펴보냐면요,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Q1에 에디셔널 레비뉴가 있었다. 추가 레비뉴가 이 레귤러터리 크레딧에서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Q2에 우리가 2, 4분기에도 똑같은 금액을 예상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Q1에 비해서 레비뉴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1에 배기가스 크레딧이라는 것을 테슬라는 팔 수 있거든요.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조하는 다른 회사들한테 이 배기가스 크레딧을 팔 수가 있어요. 에미션 크레딧이라는데 이거를 판매해서 올린 매출이 Q1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354 밀리언이었어요. 보통은 이 레비뉴가 한 100 밀리언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250 밀리언이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서 왔냐면요,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있죠.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파트너십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의 어떤 프로젝트다. 지금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254 밀리언 정도를 사줬기 때문에 Q1에 이렇게 많은 레비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베어마켓에서는 분석을 해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파트너십의 일부라면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Q2에도 같은 금액을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Q2에는 크라이슬러가 똑같은 금액의 크레딧을 사줄 수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 Q1을 대비해서 254 밀리언의 매출이 감소한다. 레귤러터리 크레딧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54 밀리언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음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내용은요, 오퍼레이션 익스펜스입니다. Q1에 비해서 Q2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대 규모의 팩토리죠, 프레몬 기가 팩토리가 폐쇄가 됐습니다. 3개월 중에 한 반 이상 팩토리가 돌질 않았어요. 그리고 네바다 배터리 공장이 폐쇄됐었고요, 뉴욕에 있는 솔라 프로덕션도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월 초부터 임금이 삭감이 됐는데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레벨은 30% 삭감이 됐고요, 다이렉터들은 20%, 그리고 나머지는 10%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이 굉장히 많은 부분 비용이 절감이 됐겠죠.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공장을 폐쇄한 다음에 공장 직원을 다 일시 해고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삭감되는, 여기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적어도 22 밀리언을 절약했을 것이다, 세이빙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부분은 Deferred Revenue for FSD,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Deferred Revenue는 뭐냐면요, 레비뉴가 발생을 했지만 레비뉴를 잡지 않고 라이어빌리티에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Full Self Driv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팔고 있습니다. 예약하면 돈을 내고 지금 예약금을 걸죠. 근데 그 금액을 매출로 잡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안 잡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 Full Self Driving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매출로 기록하지 않는 게 지금 600 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발란스 시트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아직 P&L로 옮기지 않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언젠가는 우리가 매출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매출로 잡는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자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특이할 만한 향상이 보였을 때, 그럼 스텝 바이 스텝 계속 향상을 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진척이, 눈에 띄는 진척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일부를 Deferred Revenue에서 일부를 떼어서 매출로 넣고 있어요. 그 예로 2019년 3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마트 서머를 롤아웃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한 단계 진척한 거죠. 이때 600에서 한 30 밀리언 정도를 떼어서 매출로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월 달에, 올해 4월
4월 달에 스탑 사인 레코그니션이 컨펌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걸 보고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올 4월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커다란 진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탑 사인 레코그니션을 스마트 서먼하고 비교를 해보면 스탑 사인 레코그니션이 결코 그 밸류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큰 진척이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의 추가 매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우리가 스마트 서먼하고 같은 정도의 레벨로 인식을 해서 그러면 30밀리언만 추가로 매출을 넣자 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시죠? 자, 다음은요, 오토 딜리버리,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Q1을 보시면요, Q1은 프로덕션이 딜리버리보다 많습니다. 프로덕션은 공장에서 생산해낸 자동차의 개수잖아요. 그리고 딜리버리는 몇 개를 딜리버리했냐, 몇 개를 팔았느냐예요. 따라서 Q1은요, 만든 차보다 판 차가 더 적습니다. Q2를 보시면요, Q2는 생산해놓은 차는 82,272대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그 메가 팩토리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덕션 양은 1분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러나 딜리버리 수를 보면 1분기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만 떼어서 보면 2분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든 개수보다 판 개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오히려 1분기랑은 반대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Q1 어닝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게 지금 발표 내용이에요. Q1에 생산되었지만 딜리버리 되지 못한 차량의 수, 이거 마이너스 이거죠. 이게 지금 14,272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도는 재고가 있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지, 있는 차를 못 파는 세일의 약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남아도는 차가 있다면 그 다음 분기에 충분히 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만든 차의 개수보다 판매된 차의 개수가 더 많은 겁니다. 2분기에. 그래서 8,378대가 추가로 딜리버리가 된 거예요. Q2에. 그러면 2분기에 우리가 가격을 하향한 거 기억하시죠? 테슬라가 차량의 가격을 약간씩 낮췄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8,378대를 더 팔았기 때문에 2분기에 만들진 않았어도 1분기에 남아돌았던 재고를 가져와서 추가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 기대 가능한 추가 매출이 316밀리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계산은 나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아티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점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코스트 비용 절감 22밀리언 나왔죠. 아까 팩토리 다 닫고 임금 삭감하고 한시적으로 해고하고 하면서 22밀리언 줄였죠, 우리가. 그리고 데퍼드 레비뉴, 풀 셀프 드라이빙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면서 그 레드 라이트를 레코그나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포스팅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로 30밀리언이 추가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Q1에 생산됐지만 Q2에 판매가 된,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매출을 8,378대라고 잡았을 때 결국 이게 315밀리언이 추가로 Q1에서 Q2로 지금 넘어가는 레비뉴가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합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귤러터리 크레딧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매출이 마이너스 254가 난다고 쳐도 결국 22밀리언, 30밀리언, 315밀리언 더한 다음에 나중에 254를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레비뉴는 Q1에 비해서 113밀리언 정도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맨 처음에 표로 들어가면요, Q1에 비해서 Q1의 지금 토탈 레비뉴가 5985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Q2에 이게 중간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예상치고요. Q2에 나쁘게 보는 예상치, 좋게 보는 예상치를 다 봤을 때 지금 안 좋게 보는 예상치는 어떤 논리냐면 Q1에 비해서 레비뉴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5985가 1분기의 매출이었는데 Q2에 5559밖에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한 400밀리언 이상의 매출이 감소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듯이 Q2의 레비뉴가 Q1보다 줄어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넷 인컴이 Q2에 Q1에 비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Q1보다 넷 인컴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 증명이 된 셈이죠. 이 아티클들을 통해서요. 자, 다음은요,
그러면 테슬라가 2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면 마켓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급등 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마켓캡이 250 빌리언 정도 되잖아요. S&P 500의 역사상 이렇게 큰 자이언트 기업이 갑자기 들어가 버린 경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표시를 보면요, 지금 테슬라가 여기 있거든요. S&P 500에서 테슬라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죠.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JP모간 정도 보이고요. 마스터카드 여기 있고요. 지금 그 다음으로 테슬라가 규모가 큰 겁니다. 넷 인컴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켓캡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테슬라만큼 거대한 기업이 S&P 500에 아직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조인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S&P 500 바로 밑에는 S&P 4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S&P 400은 뭐냐면요, S&P 500에 들어갈 만한 그런 규모가 안 되는 회사들이 그 밑에 단계, 그러니까 501위부터 900위 정도 되겠죠. 그 기업들이 따로 모아놓은 그룹을 S&P 400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S&P 500에 합류하기 전에 S&P 400에 들어갔다가 점프해서 S&P 500으로 갑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이 단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단숨에 그냥 S&P 500으로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마켓에는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려고 했더니요, 단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규모는 훨씬 더 작습니다. 바로 야후인데요. 야후가 1999년에 이제 S&P 500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이 규모가 얼마였냐면 56 빌리언이었어요.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작은 규모죠. 그래도 그때와 지금은 물가의 차이가 있으니까 비슷한 규모라고 보고요. 그때 야후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단 5일장 동안 64% 점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발표된 다음에 단 5일 만에 64%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다가 계속 올라갔겠죠. 지금 이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야후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지금 행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켓에 지금 남아도는 캐시가 넘쳐나니까. 따라서 64% 이상의 급락 아니면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지금 마켓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후에서 우리가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레슨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후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야후가 갑자기 64% 주가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렇게 올라버린 다음에 각종 펀드 회사에 일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야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샀겠어요. 그래서 손해가 막심했겠죠. 지금 모든 펀드 매니저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닝2가 발표되고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면 S&P 500에 들어갈 때까지 안 기다리고요,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야후 때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인덱스 매니저들이 아마도 테슬라 스톡을 2,500만 주를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2,500만 주가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Q2 어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인덱스 펀드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액티브 펀드에서 일하는 그 ETF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고요, 아니면 액티브 펀드라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펀드에 일하는 매니저들 역시도 테슬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수익이 많이 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매니저들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양의 매수 물량이 몰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숏셀러입니다. 7월 17일 날짜 저번 주 금요일 최신 정보를 보면은요, 숏 볼륨이 253만 4천 주예요. 전체 테슬라 주식의 개수가 9.3 밀리언이잖아요. 한 93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50만 주가 공매도란 얘기입니다. 즉 지금 숏 볼륨 레이쇼가 얼마나까지 올라갔냐면요, 27.2%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100개의 주식 중에 27개는 공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만약에 Q2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요, 주가가 한도 없이 떨어질 수 있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미끄러져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Q2의 결과가 플러스로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패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패닉을 하면서 그 주식을 팔고 다시 사야 되거든요. 공매도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자마자 다시 3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Q2의 어닝 결과에 따라서 단순히 5%, 10%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니멈 20%에서 30% 정도의 급등이나 급락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룰은요. 만약에 리스크가 높다면 리턴도 높고 리스크가 낮다면 리턴도 낮는 게 페어하고 이 룰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마켓의 전문가들, 어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분석에 따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반반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면 과연 나의 투자 성향, 나는 하이 리턴을 원하냐 아니면 로우 리턴도 좋으니까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싶냐, 이 점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저는 높은 리스크를 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테슬라 포지션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5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상 매수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약간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하는 걸 좋아하니까 수익률이 30-40% 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위험률을 줄이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단 5주밖에 안 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투자 성향을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내가 테슬라를 100개를 살 건지 아니면 2주만 살 건지 아니면 10주를 살 건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7월 22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테슬라의 포지션을 현상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5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객단가 평균은 1333달러고요. 이대로 그냥 유지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Q2의 결과가 나왔을 때 플러스 어닝이 나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는 건 아니고요. 2주나 3주 정도 현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Q2의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5주를 전량 매도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량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는 Q2의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테슬라가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저의 예상이라면 당연히 전량을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리 내가 장기 투자자라도. 그리고 언제쯤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이냐면요, Q3에 어닝 나오기 한 달 전쯤에 분위기를 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Q3에 어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팬데믹이 다시 심해지지 않는 한, 팩토리가 다시 닫지 않는 한 Q3의 어닝은 플러스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Q3의 결과가 플러스면 S&P 500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테슬라의 주식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전 정도에는 재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 그리고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내일 모레 테슬라의 빅 어닝 데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 역할은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 이러한 분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테슬라의 투자 방향을 정하실지 아무쪼록 좋은 투자의 방향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